안녕하세요, 초이프입니다. 다이어트 레시피 영상 총 조회수 200만 돌파. 다이어트 썰 영상마저도 50만 분이 넘게 봐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과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 정도면 다른 다이어터 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에 질문을 모아 Q&A로 만들어봤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렸더니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중복 질문을 하나로 모았고 나름 추린다고 추린 게 45개. 귀가 터져나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이 찢어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제 뒤에 지금 45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 숨 고를 시간도 없답니다. 우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정말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62cm에 현재 몸무게 49에서 50kg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3kg대 동갑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꼴이 난 20대 신혼부부를 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요요만 9번, 식이장애, 폭식증, 우울증, 다이어트 강박증까지 힘든 건 다 겪어봤고요. 보시다시피 외모나 체형 다 너무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만큼은 저만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73kg 대 과거 사진이라던가 이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다이어트 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아니라서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겠다, 종결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할게요. 주신 질문들을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아래 그 타임라인을 만들어 둘 테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거 클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이요법,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정말 운동 없이 식이요법으로만 감량했나요? 다이어트 시작부터 기간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예전 영상에도 나오지만 제가 73에서 52kg까지는 운동 없이 오직 식이요법으로만 만들었고요. 결혼식 2주 전에는 저도 나름 신부니까 약간의 운동으로 관리를 해서 49kg까지 내려왔습니다. 73에서 52kg까지 내려온 데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지금 이 몸무게는 4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시간 공복을 1년 대부분 지키셨나요? 정확한 하루 총 식단과 식사 시간 궁금해요. 공복은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냥 아침에 빈속인 게 편하고요. 365일 중에 가족 행사, 명절 같은 거 제외를 하면 350일 정도는 지키는 것 같아요. 진짜 가끔 남편이랑 간식이나 야식 같은 게 땡기면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음날 12시까지는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현재 식단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고 싶은 거 정말 마음껏 먹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남편이랑 저녁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하는 거죠. 1식에서 1.5식, 2식까지 늘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초반에 1일 1식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었어요. 제가 1일 1식을 했던 이유 자체가 음식에 대한 그 집착도를 줄이려고 했던 거여서 12시에서 1시 정도에 먹었는데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면서 먹는 양도 점점 줄어가더라고요. 이후에 1.5식으로 늘릴 때는 그 점심에 먹었던 이만큼의 양에서 3분의 1을 떼서 0.5식으로 먹었고요. 이걸 또 한두 달 유지하다가 그 0.5식을 클린식으로 변경, 또 한두 달 유지하다가 이 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저녁만 올 클린식으로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공복 시간 동안 물, 영양제, 차는 드셨나요? 식욕이 없나요? 참는 건가요? 영양제 먹는 버릇이 제가 지금도 안 들어서 이제야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그때는 거의 영양제를 안 먹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영양제 먹는 습관은 좋은 것 같아서 전 만약에 습관이 되신다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나 물 같은 것도 즐겨 마셨고 공복 시간에는 그다지 배가 고프거나 식욕이 폭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배고팠는데 이게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 몸 적응을 하니까 그냥 뭔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것 같아요. 1일 1식 이후에 폭식증은 없으셨나요? 폭식증을 극복하신 방법과 마음가짐 궁금해요. 1식에서 2식으로 바꿀 때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기는 했어요. 점심량이 좀 줄고 이 고칼로리를 좀 내려놓다 보니까 자꾸 입이 땡기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견과류나 간식들을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먹고 싶으면 그냥 먹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썰 영상에서도 나오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폭식증, 이건 정말 어려웠는데 일단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다이어트를 하다가 뭐 하나 틀어지면 망했어, 이번 다이어트도 망했어, 그냥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막 먹게 되고, 또 이게 조그마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딱 재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음식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완전히 놓아버리진 말자라는 마음으로 좀 강박관념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향이 있는 차도 중간중간 먹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경과 보면 안에 하얀 색깔 초콜릿 들어가 있는 그런 견과팩 있죠. 이런 것도 자주 챙겨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폭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나가서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이거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피자집을 갔어요.
내가 이 귀찮음을 뚫고도 그 피자를 먹으러 간다? 그럼 저는 그거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폭식증이 당장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나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에 띄게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탈출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이후 강박증은 없으셨나요? 예전엔 정말 울면서 운동하고 막 하루에 500칼로리 지켜가면서 내가 목표한 몸무게는 뺄 때까지 막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걸려서 운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빼니까 뭐 조급한 것도 없지, 뭐 빼야 되는 몸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이러다 보니 강박증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 내 마음에 맞는 리듬에 맞게 가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간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간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간식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해서 먹는 거지만 간식은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그 하루 견과팩이랑 아몬드, 그리고 저번 영상에 나왔던 요거 연자육,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구운 연자육인데 다이어트에도 좋고 식감도 괜찮은 슈퍼너츠라서 제가 즐겨 먹고 있습니다. 복숭아 구미 젤리, 이거 진짜 젤리인지 비타민인지 알 수 없어서 전 지금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효능이 있나? 저도 간식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거 마저 없으면 진짜 삶에 낙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즐겨 먹고 있습니다. 곱창 한 판에 케이크 한 판 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위 양은 어떻게 줄이셨나요? 우선 식전에 물 한 잔, 한 요만큼을 냅다 먹어요. 그 다음 내가 먹을 요리에 채소를 먼저 먹고, 만약에 채소가 도저히 없다 그러면 냉장실에서 방울토마토를 한 4-5개 꺼내서 그거 먼저 먹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웃기지만 위를 줄일 때 그 하이킥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 하이킥 5분이라고 치면 여러 영상이 나와요. 밥을 먹다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먹었으면 잠깐 음식을 스탑하고 식사를 잠깐 멈춰주는 거죠. 왜 그 잘 드시는 분들 보면 음식이 끊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약간 적용해서 배에서 불리기 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딱 보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배가 훨씬 빨리 부르고요. 이때를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보지는 않았어요. 뭐 하이킥 다 봐서 재미없으시면 저는 사랑과 전쟁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식사를 할 때도 그냥 한 5분 정도는 딱 의식적으로 안 먹으려고 한다던가 엄청 천천히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올려주신 다이어트 레시피대로 먹으면 정말 빠지나요?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진다 안 빠진다 이렇게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걸 효과를 봐서 올려드린 거고요. 또 이걸 드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감량 후기 같은 걸 댓글로 올려주세요. 뭐 3kg에서 많게는 9kg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 감량에 성공하시면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이유 성공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동지잖아요. 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레시피 한 끼 분량인가요? 한 끼 분량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먹는 양이 많아서 그냥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3번 정도 나눠 먹고요. 일단 저는 요리를 할 때 양을 재고 요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 번 요리하기 귀찮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들고 적당히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냥 스탑하고 포장해둡니다. 데이트나 술자리,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회덮밥, 연어, 샤브샤브, 육회, 튀기지 않은 고기, 포케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생길 때마다 저랑 약간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내심 테스트. 야, 너가 저번에 이만큼 먹었었는데 이번 약속에서는 얼만큼 먹을지 보자. 얼마나 성장했을지 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럼에도 많이 먹은 날에는 물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먹어주려고 했고, 술이랑 가당음료, 막 누가 봐도 살찌는 초코 케이크 이런 것들은 그냥 일체 피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아이스크림이나 치킨이 너무 땡기면 그냥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너무 땡겨서 막 눈물이 나고 막 돌아버리겠는데 이걸 참는다는 건 내 몸에만 좋지 이 정신은 완전 피폐해져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크게 터지기 전에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먹어줬고요. 대신 작게 먹었어요. 예를 들면 떡볶이, 그 마트에서 작은 컵에 파는 거 이렇게 1개, 그리고 뭐 찰떡 아이스 2개 중에 1개, 이런 식. 식욕 억제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녁까지 잘 참았는데 새벽에 인스타에 먹는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SNS에 뭐 맛있는 음식이나 먹는 영상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의도적으로 피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 빠지면 먹겠다면서 막 메모장에 먹고 싶은 거 다 적어놨는데 그게 막 세보니까 150개가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든 일단 이 피하려는 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억지로 밀어낸다는 건 결국 스프링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이겨내는 것의 일종이라 생각하시고 사진은 사진이고 영상은 영상이다 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먹는 게 전부인 인생인데 다이어트 레시피를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맛있는 걸 먹는 게 삶의 재미였던 사람이었지만 항상 이걸 먹으면서 마음 한쪽에는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100% 찐다. 이런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단 1초도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걸 마음 편하게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작이 어렵지 한 2-3번 정도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귀찮음을 깨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고 뭐 큰 걸음은 아닐지언정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 비린내 잘 맡으신다는데 차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물 2리터가 국물이라는데 드셨나요? 저는 싸고 양 많은 차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 물 대신 먹어도 되는 차가 보리차, 현미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2개를 제일 즐겨 먹었던 것 같고 2리터도 굳이 챙겨 먹진 않았어요. 물을 막 2리터씩 먹는 게 뭐 좋다 안 좋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저는 그냥 할당량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자주자주 먹어줬습니다. 그 생수병채로 옛날에는 먹었었는데 그것보다 텀블러나 머그컵에 따라 먹는 게 훨씬 더 자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면 살찐다던데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랑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밥그릇 말고 반찬 그릇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작은 거, 요만한 종재기를 씁니다. 작은 그릇을 여러 번 덜어서 먹으면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포만감도 좀 더 빨리 드는 것 같더라고요. 샐러드 먹을 때 소스 뿌려 먹어도 괜찮나요? 그리고 디저트는 무계획으로 드시나요? 여러분, 소스에 제발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스를 안 뿌리면 살이 더 빨리 빠지고 칼로리도 훨씬 낮겠죠. 그래도 저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1-2주 초절식해서 5kg를 빼면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또 어떨 때는 훨씬 더 많이 찔 때도 있었어요. 이미 혀가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을 온전히 즐기려면 소금이든 소스든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저트 질문도 주셨는데 연자육, 견과류,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은 한 3시쯤 먹어주고 있습니다. 생리 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해요. 폭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먹어주는 거. 저처럼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베스트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컵누들 같은 걸 활용한 레시피라던가 아니면 다이어트 냉동 도시락 중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입 땡김을 가라앉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그러면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 정신과 관련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산책이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한 15분 정도 동네 좀 걷고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폭식 방지용 그 맛있는 레시피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운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따로 운동은 아예 안 하셨나요? 제가 그 73kg 때 운동이랑 시기를 다 같이 하면 얼마 못 가 그만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단에 운동까지 제가 그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네요. 운동을 다시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살다가는 허리 디스크가 터질 것 같아서 생존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마케터의 외벌이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 이게 밤을 새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허리가 진짜 갑자기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든 뭐든 좋아하는 걸 계속 하려면 건강관리는 필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시작한 지는 한 달쯤 되었고 요새는 한 이틀에 한 번 홈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 단기간 요요가 엄청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다이어트 썰 영상에 잠깐 나왔던 그 몸무게 그래프를 이걸 자세히 봐주신 게 너무 신기하네요. 내용이 엄청 길어서 제가 짧게 축약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2분이 다 관리를 하세요. 먹는 것도 엄청 잘 드시지만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대학생 때 이제 종강을 하면 본가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제 몸을 딱 보시고 헬스장을 바로 등록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두 달 빡세게 운동해서 뭐 5kg에서 10kg는 그냥 가볍게 감량을 했고요. 이걸 대학 시절 한 3-4년 내내 반복을 하다 보니 부모님 앞에서는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해 라는 강박증이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뭐 넓게 보면 너무 심하게 제 자신을 올감했던 것 자체가 저를 그런 운동 헤이러, 9번의 요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식 2주 전에만 운동하신 이유 궁금해요. 저도 결혼식 앞두고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른 신부들은 뭐 결혼한다고 막 몇십 킬로씩 빼고 뭐 피부 관리에 뭐 경락에 받을 거 다 받고 들어간다는데 난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루를 위해 힘들었던 시간과 또 내가 요요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내하고 가느니 그냥 조금 덜 마르고 덜 예쁘더라도 행복하게 들어가자 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안 했습니다. 제가 10월에 결혼을 해서 한 3주 전까지 그 추석이 있었는데 전어회, 뭐 오리불고기, 삼계탕 먹고 싶은 거 그냥 야무지게 먹었고요. 식장 들어가기 딱 2주 전에만 운동하고 입장했습니다. 지금도 결혼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변화가 없고 그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니 참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몇 달간 정체기라 힘들어요. 정체기였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 몸무게를 정말 가뭄에 콩나듯 ጭ기 때문에 정체기라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정체기는 이 몸무게가 내 몸무게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0kg에서 55kg까지 내려왔다. 근데 이 55kg에서 도저히 움직이질 않는다 라면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잘해서 내 몸이 이 숫자에 적응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이제 절반쯤 지난 것 같아요. 질문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실 줄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설명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몸과 마음 관련된 질문입니다. 뚱뚱했을 때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궁금해요. 추이프님은 자존감이 높아 보여서 너무 부럽습니다. 자존감이라 글쎄요. 이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이것들은 무수한 상처를 겪어내면서 그냥 단단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지만 옛날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직도 가슴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학생 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빔 프로젝트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이 쪄 있는 상태여서 이 뒤에 목에 살이 접힌 거예요. 뒤에 있던 저 친한 오빠가 그 목살을 가지고 볼펜으로 툭툭 치면서 야 이거 살 좀 봐라 살 이랬던 적도 있고 치마 입고 나가는데 거리에 앉아 있었던 되게 어린 그런 남자애들이 제 다리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놀렸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제가 살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반바지나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뭐 약간의 이런 상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조금 힘들었어도 타인의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그런 인성을 좀 걸러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자존감을 갉아먹은 가장 큰 첫 번째는 저였던 것 같아요. 스쳐가는 말에도 상처 있고 나한테 한 말이 아닌데도 상처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73kg 외적으로 자신감 없는 시기에 어떻게 남편분을 사로잡았나요? 이거는 남편과의 첫 만남 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남편이 말한 핵심만 이걸 제 입으로 추리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자신감, 단단한 중심, 밝음, 그리고 저는 모르겠지만 생활 애교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평균 근력이나 지방은 어떠신가요? 혹시 근수저이신가요? 제가 작년 9월쯤 피부과를 가서 인바디를 쟀었어요. 근데 다 놀랍게도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랑 지방은 그 평균 선에서도 낮은 쪽에 속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로 너무 힘들고 불행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살을 빼는 건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마음도 저는 이 다이어트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모양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바라는 삶이 너무 멀어 보여서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몸을 돌리고만 있어도 언젠간 도달할 거라고 믿습니다.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서 튜브 같은 거 타면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막 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튜브라도 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 다 그걸 이겨내서 지금의 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를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이 된 말 있을까요? 흔들릴 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누군가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겠지만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더 많겠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걸 이겨내면 나는 분명히 더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에 쪽지도 붙여놨어요. 한 번만 참으면 두 번 더 참을 수 있게 된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던 것 같습니다. 힙라인이 너무 예쁘세요. 하체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빠지셨나요?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 올려왔던 제 몸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진 기분이었고 그냥 눈에 띄게 바지가 커졌다라고 느낀 건 한 4, 5개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실천을 옮기기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가지는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 땐 멘탈을 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프로듀스 101 때 가희님이 내일은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일 모레는 할 수 있겠어? 전 이것만큼 제 마음을 살벌하게 때린 멘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 외 기타 질문들입니다. 인바디 측정은 자주 했나요? 몸무게를 자주 재지 않았기 때문에 인바디 또한 동일하고요. 5, 6년 만에 작년 9월에 한번 쟀습니다. 어깨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깨라던가 뭐 그냥 몸에 관련한 거 그냥 일체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일할 때 뻐근하면 조금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정도? 결혼식 한 달 전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그냥 결혼 전 추석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었고요. 청첩장 같은 거 돌릴 때는 그 지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더 살이 덜 찌는 뭐 육회, 회, 고기 뭐 이런 걸 위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는 대부분 클린식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절식을 한다거나 양을 줄이진 않았고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바꿨던 것 같아요. 수면장애와 불면증 극복을 위해 노력한 거 알려주세요. 일단 빛을 차단하기 위해 그 암막 커튼을 설치했어요. 암막 커튼이 있으니까 아무리 저녁 늦게 잠들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좀 푹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뭐 백색 소음을 듣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ASMR, 책 읽기 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루틴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면은 저는 수면 클리닉도 추천드려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망설이기는 했는데 정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로 한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도 안 보고 무드등 같은 거 잔잔하게 켜두고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책 같은 걸 읽었습니다. 인문 고전 소설 이런 거 강추. 자꾸 요요가 와서 힘들어요. 어떻게 요요를 극복하셨나요? 저는 요요가 오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왜 반복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식단이든 운동이든 마인드든 어떤 부분에 재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조급할수록 이렇게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살이 조금 쪄도 아휴 괜찮아 하는 그런 포용력, 그러면서 나를 놓지 않는 끈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체질 바뀐 거 너무 신기해요.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이 먹어도 예전처럼 살이 찌지 않아서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건데 뭔가 좀 전문적인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면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몇십 년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체질을 단번에 바꾼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천천히 노력하면서 내 몸에 맞는 스스로의 패턴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패턴에 맞게 건강한 정신을,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은 체질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연애할 때 남편분이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신 건가요? 이거는 예전에 다른 분이 댓글로 물어봐 주셔서 제가 거기다 조금 더 자세하게 대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생긴 썸네일의 영상을 누르셔서 맨 위에 댓글을 보시면 나름 열심히 남겨놓은 댓글이 보일 겁니다. 가슴은 어떻게 지키셨나요? 살처짐, 튼살, 몸에 이상 반응은 없었나요?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천천히 감량했기 때문에 살처짐이나 몸에 이상 반응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튼살은 조금 있어요. 허벅지 옆이랑 허리 옆쪽을 보면 튼살이 조금 있는데 저는 나름의 그 영광의 훈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한약, 보조제 드셨나요? 제가 진짜 이거 관련해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저 약은 정말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정말로. 근데 제 다이어트 썰 영상이랑 그 레시피 영상 보시고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광고 업체에서 저한테 광고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몇 천만 원을 주신다고 해도 그 광고 안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 제 열받은 진심과 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식품템, 소스 추천해주세요. 아하, 이거 정말 자신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잘 먹는 소스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이펑의 스리라차 소스, 오뚜기의 담백한 소이 마요, 그 다음에 하인즈 노슈가 케찹, 하인즈 머스타드, 디벨라 토마토 퓨레, 이렇게 5개 제일 많이 먹고 있고요. 요새는 알룰로스가 되게 핫해서 저도 하나 사볼까 싶기는 한데 아직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떨어지지 않는 3가지는 두부, 계란, 방울토마토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거는 냉동템.
그 코스트코 냉동 야채랑 냉동 단호박 그리고 냉동 도시락, 단호랑 고온어 도시락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은 그 쿠팡의 곰곰 이렇게 소세지형으로 된 거랑 그릭슈바인 쓱딱쓱딱, 코스트코 닭가슴살, 오다닭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냥 빨리 배송되고 싼 거, 굳이 닭가슴살까지 칼로리를 따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캘린더는 어떤 거 쓰셨나요? 혹시 다이어트 추천 도서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뼛속까지 아날로그 인간이라 은근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이런 거는 잠깐 상상도 했었지만 꿈을 접었고요. 전부 다이어리에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요. 추천 도서는 옛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거 다음에서 연재되었던 다이어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만큼 제 다이어트 인생에 깊게 관여된 책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로 먹는 양을 줄였더니 변비가 더 심해졌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변비 이거는 저도 정말 힘들기는 했는데, 너무 화장실을 못 갔다 싶으면 유산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이런 거 챙겨 먹어줬고, 저희 엄마가 그 배추류를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길래 너무 못 갔다 싶으면 그냥 알배추 반 통을 삶아서 그냥 먹거나 아니면 삶기도 귀찮다 그냥 뜯어먹고 그랬습니다. 살이 쪘을 때와 감량 후의 평소 습관이나 달라진 점들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입맛이 순해졌다? 예전에는 육개장에다가 막 삼각김밥 2개, 양념치킨 반통 막 이렇게 먹고 그랬으니까 이 자극적인 맛에 입이 길들여져서 채소의 맛 이런 거를 느끼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야채의 본연의 맛을 엄청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요리 실력 정도? 식단이나 운동도 좋지만 나를 위한 한 끼를 만든다는 것도 또 다른 관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열심히 만들었을 뿐인데 요리 실력이 점점 늘었고요. 그게 결혼을 하면서 또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유지어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건강한 내 몸을 다시 되찾았을 뿐이니 너무 방치하지 않고 그냥 가끔씩 들여다봐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체중 체크를 잘 안 했는데 요새는 운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냥 가끔 몸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클린식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어주는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이어트 없는 삶은 어떤가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더 이상 체형이나 컴플렉스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 저는 살쪄 있을 때 가장 바랬던 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랑 길거리를 걷다가 포장마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야식 닭강정을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남들한테는 그냥 걱정거리도 별일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45가지 질문들 정말 입이 얼얼할 정도로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20대 부부의 아주 평온한 일상을 담는 브이로거라서 이런 영상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끝내보려고 하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그 다이어트의 힘든 길을 걸어봤던 동지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려보자면, 혹시 지금 너무 본인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미웠거든요. 막 뱃살이 이만큼 있는 내가 싫고, 맨날 이런 거 살 같은 거 주물러 보면서 이만큼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고요. 또 남이 나에게 준 상처 같은 걸 털어내지도 못하고 그 미움을 발판 삼아서 계속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움이나 증오보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훨씬 더 큰 걸 이루게 한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 크고 작은 성취들을 이뤄내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저라는 사람도 이겨냈으니 여러분도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다가 또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이 영상 보러 또 찾아와 주세요. 제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게 대댓글을 항상 달지는 못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과의 평온한 일상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